공식의 왕. 자,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1차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자, 우리 1차 부등식의 활용은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우리가 활용 문제만 보면 학생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자, 어찌됐든 연습을 많이 해서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 문제씩 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차 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 때는 요 순서로 문제를 푼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미지수 정하고, 자, 뭘 구할지, 어떤 거를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일단 X로 잡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부등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X가 포함돼서 식을 잘 세우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풀기만 해서 해를 구하면 되니까 그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문자 잡아서 이 부등식 세우는 과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오늘 요 과정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예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700원짜리 볼펜과 1000원짜리 볼펜을 섞어서 12,000원 이하로 산대요. 그런데 700원짜리는 6자로 사면 1000원짜리는 최대 몇 자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볼펜을 X자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자로. 자, 그러면 700원짜리 6자로 사면요. 우리가 700 곱하기 6이 700원짜리 볼펜을 산 금액이고요. 우리 1000X는 뭐예요? 1000원짜리 X자로 샀으니까 1000X만큼, 1000X 금액만큼 우리가 1000원짜리 볼펜을 산 겁니다. 자, 두 개를 더해서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섞어서 12,000원 이하가 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12,000 이하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700 곱하기 6이 4,200이니까 우변으로 넘기면 1000x는 7,800 이하고요. x에 관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x는 7.8 이하라고 나오죠. 자, 따라서 1000원짜리 볼펜은 최대 7자루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7.8 이하지만 우리가 자루는 자연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7.8 이하에서 가장 큰 자연수인 이 7을 답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익숙한 구조예요. 단지 가운데 뭐만 들어간 거예요? 부등호만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식 세우는 연습 문제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예제고요. 한 개에 800원인 사과를 2,000원짜리 상자에 담아서 2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사는데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를 X로 잡아요? 사과의 개수를 X개라고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800원짜리 사과를 X개에 사는 거니까 800 곱하기 X만큼 돈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상자 2,000원짜리에 담는다고 했으니까 상자 금액 2,000원까지 더해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총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게 2만 이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800X는요. 2,000을 이항하면 우변은 18,000이고요. 자, 양변을 800으로 나눠주면 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800분의 18,000이니까 0 약분시켜서 8분의 180이죠. 그러면 우리가 8분의 180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80 나누기 8은 826, 826, 여기 40이니까 22.5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X는 22.5 이하입니다. 사과를 최대 몇 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22.5 이하는 최대 몇 개인 거예요? 22개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22개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런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여러 가지 활용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1차 부등식 활용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요 공식이 있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우리 요거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공식이에요.
우리 세 개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되지 지금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외운 상태로 뒤에 문제 푸는 연습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농도를 구할 때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고요. 우리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구합니다. 자,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 자, 세 번째. 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연속하는 세 정수라 그러면 그 정수를 문자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x를 기준으로 이렇게 1씩 빼서 x-1, x-2 이렇게 세 개를 문자로 잡거나 x-1, x 플러스 1로 잡거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잡거나 뭘로 잡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x를 기준으로 1을 더하거나 1을 빼서 연속하는 세 정수를 x 하나로만 식을 써주면 됩니다. 자, 세 짝수나 홀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다음의 짝수는 뭐예요? 4죠. 그 다음 짝수는 6입니다. 자, 연속하는 짝수는요. 우리가 차이가 2씩 나게 돼요. 홀수도 마찬가지죠. 1, 3, 5, 7, 9는 차이가 2씩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를 문자로 잡는 경우에는 x-2, x 플러스 2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개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의 소금물 100g에 물을 넣어서 11%의 소금물 100g에 물을 넣는데요. 물을 넣어서 농도가 5% 이하가 되도록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농도가 우리가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가 5 이하다. 요 부등식을 가지고 문자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더 넣은 물의 양을 xg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g의 물을 더 넣은 소금물의 농도를 식으로 쓸 건데 우리 농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으로 농도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소금물을 구해야겠네요. 자, 소금물이 원래 100g 있었어요. 근데 물을 xg 넣죠? 자, 그러면 새로운 소금물의 양은 몇 g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100g에 xg을 넣은 거니까 우리 전체 소금물은 물 넣은 만큼 늘어난 거예요. 100 플러스 x가 소금물이고요. 자, 소금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이 있겠죠?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이 있을 건데 내가 물을 넣었어요. 물을 넣는다고 소금의 양이 변하나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만 넣었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지금 소금물을 덜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요. 우리 11%의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로 계산을 해주고요. 100분의 농도는 11이고 소금물은 100g이니까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은 11g입니다. 따라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자의 11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분모에 100 플러스 x가 있으니까 양변에 100 플러스 x를 그대로 곱해줄 거예요. 자, 100 플러스 x는 당연히 양수겠죠. 우리 더 넣은 물의 양이 x이기 때문에 100 플러스 x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좌변에 남는 건 11 곱하기 100인 1100이고요. 우변에는 5 곱하기 100 플러스 x여서 분배 법칙을 가지고 500 플러스 5x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5x는 좌변으로 넘기고요. 1100은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00이 되겠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는데 자, 마이너스 5로 나누죠?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120이요. 자, 따라서
최소 몇 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120g의 물을 더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20g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하나 볼 건데요.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5km로 걸어서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친대요. 자, 그러면 제가 등산하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꼭대기고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걸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갑니다. 같은 길을 걷고요. 우리가 3시간 이내에 마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이하인 거예요. 이내라는 말은 이하라는 말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자, 제가 출발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X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X킬로미터라고 하고요. 우리가 간 거리를 이렇게 요만큼을 X킬로미터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총 3시간 이하니까 이 3시간은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올라갈 때 시간하고 내려올 때 시간 합쳐서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합쳐서 3시간 이하로 나오도록 하는 X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계산을 하고요. 갈 때 시간은요. 속력 3km로 가니까 3분의 거리 X. 올 때 시간은 올 때 속력 5분의 올 때 거리 X. 그게 3 이하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양변에 15를 곱할 거고요. 여기는 5X, 여기는 3X, 여기는 45. 그래서 8X가 45 이하니까 X는 8분의 45 이하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8분의 45km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식 세우는 거. 요런 내용이 중요해요.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을 더해서 3 이하가 되도록 한다. 요 내용만 신경 써서 우리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마지막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80보다 작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 이거 문자로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를 x라고 놓으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1씩 더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세 자연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가 80보다 작다. 자, 좀 비교적 쉬운 필수 예제죠? 요거를 풀어주면 되고요. 좌변이 3x 플러스 3이고 우변이 80입니다. 자, 양변에 요 3을 빼서 3을 이항을 해주면요. 3x는 77 미만이 되고요. 그러면 x는 우리 77을 3으로 나누면 요거는 몇 정도 되냐? 요거는 나눠봐야 알죠. 77 나누기 3이면 3, 2, 6, 17 5, 3, 15니까 우리가 25점 몇이 나오겠네요. 25점 몇이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가장 큰 x값은 몇이에요? 25입니다. 자, 그런데 답이 25가 아니에요. 이를 만족하는 가장 큰 세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자연수 25를 넣었을 때 나오는 세자연수 25랑 26이랑 27 이렇게 세 개를 답으로 써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차 부등식의 활용 단원 모두 마쳤고요. 우리 활용 문제 학생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만큼 문제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